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해서 그 다양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너무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레임워크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시면은 처음에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IoT 빅데이터. 그럼 모인 데이터를 우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영역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해를 한다는 이유는 그 다음 예측하기 위한 거거든요. 봤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객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많이 오겠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이해하고 예측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들이 뭐 머신러닝, AI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여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고객이 많이 오면 물건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럴 때는 뭐 최적화,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다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알스트 교수님 사진입니다. 이따 오시면은 정장하고 오셨는데, 제가 좀 놀리려고 이렇게 사진 준비했는데, 알스트 교수님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걸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이시고, 그 H인덱스가 163 정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글에 따르면 제 H인덱스가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3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수치이고요. 뭐 그래서 엄청난 것이고, 프로세스 마이닝이 뭐냐 하면 그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유용한 패턴을 디스커버리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있으면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케이스라는 것은 병원 같으면 환자, 뭐 은행 같으면 고객, 그다음에 생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5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뭐 5개의 환자가 있다, 5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라는 거는 누가 언제 뭐 했는지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ABCD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A는 접수, B는 진료, 뭐 C는 처치, D는 수납,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A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C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B, D. 세 번째는 A를 하고 나서 E를 하고 D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캐롤은 누가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게 존 캐롤이 되겠고요.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A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중간에 B하고 C는 뭐 패러럴하게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E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정보를 가지고 각종 그러한 그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성능을 또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 캐롤 그 업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 진행에 있어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뭐 이상한 건 없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정보를 잘 조합을 하면 그 시뮬레이션 모델도 가능한데 이거는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참고로 오늘 발표드리는 자료는 이제 가용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자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오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 툴인데 데이터를 넣으면은 데이터는 누가 언제 뭐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 관점의 분석,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하고요. 요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이랑 같이 했던 그때 했던 데모 데이터인데 병원에서 환자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인지, 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뭐 했는지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자동으로 뽑아줄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흐리게 나타나고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 툴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는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들이 나타내는 게 이제 환자입니다, 환자.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환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환자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환자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능,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으면 여러분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넣고 찾은 그러한 프로세스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환자의 동선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의 뭐 프로세스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를 좀 패턴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재훈 교수님 지금 사회 보시는 정재훈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 5명으로부터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환자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면은 프로세스 모델을 되게 좀 간단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의 패턴이 다양한데 이제 그런 패턴을 나눠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600명의 환자로부터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게 트레이스 클러스터링이라는 그러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했더니 뭐 400명과 95명의 환자로 나눌 수 있었고 400명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95명은 간단한 패턴을 보여주는 많은 경우가 이런데 여러분이 프로세스 분석을 하면 80%는 한 400명은 간단합니다. 근데 나머지 20%가 복잡한 흐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컨퍼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흐름이 있고 이 프로세스 모델은 내가 찾은 모델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로부터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표준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3개의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이 뭐 서울에 하나 있고 뭐 포항에도 하나 있고 뭐 대전에도 하나 있다. 3개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병원을 보시면 4,070명의 환자가 이제 A, B, D, A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70명의 환자가 보시면은 A하고 B를 하고요, D를 하고 E를 하고 A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진행이 됐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괜찮고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위에 3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3명의 환자가 A를 하고 C를 한 다음에 D나 G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H를 먼저 했습니다. H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DFA 그래서 뭔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95%만 잘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전체 중에 54%만 이제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표준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컨포먼스 체킹 같은 경우에는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디비에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술들은 결국 어디에 좋은 거냐면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비즈니스에 걸려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을 못 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걸 매저할 수 있어야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은 사실은 매저하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얘기였고, 과거랑 현재 얘기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들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저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델을 갖다 어떻게 잘 보여줘야 될지,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머신러닝의 결합을 하고 있고요.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AI, 그리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과 다른 기술들, 뭐 최적화, 시뮬레이션, RPA 이런 기술들과 함께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으로 잘 보여줘야겠죠, 프로세스를.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프로세스인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이렇게 시리얼하게 나열된 프로세스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저희가 좀 개발했는데, 오른쪽처럼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하지 않은 프로세스들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랑 같이 했던 건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진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공정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해서 과연 이 중에서 그 불량률에 영향을 미치는 패스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찾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패스가 뭔지, 정말 중요한 파트가 뭔지, 뭐 그런 걸 갖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네, 그런 것도 지금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트랜스페어런시 쪽,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는 겁니다.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변합니다. 그다음에 뭐 공장의 프로세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이제 전기차 생산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그 바뀌는 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보고서 바뀌는 포인트를 갖다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는 개념이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뭐 기존의 ML 기법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포인트에 데이터가 바뀌고 있는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바뀌고 있는지, 그 바뀌는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게 이런 트랜스페어런시 쪽으로 하고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측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관점의 예측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봤더니 딜레이가 이렇게 있더라. 그럼 앞으로는 뭐 이쪽에 좀 지연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많이 하는 분야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그냥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오퍼레이셔널 한 데이터, 네,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다양한 이러한 그 피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다 정확한 그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거는 아마 오후에 알스트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적화에 대한 건데요. 최적화.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측. 앞으로 이제 중요한 그러한 그 케이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리소스의 배분을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분 뒤에 아주 위급한 환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위급한 환자를 먼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측과 이제 최적화 그걸 묶으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시뮬레이션 파트인데,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프로세스 모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정보 가지고 이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모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포인트에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묶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는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뭐 알스트 교수님과 함께 2009년도쯤에 다 해놨고요.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점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그 많은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재미 없으셨던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렇던 것 같고요. 좀 재밌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된 그러한 많은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 저희 케이스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제조 쪽 케이스입니다. 제조 쪽. 네. 저희가 이제 제조 쪽에는 주로 MES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연구를 하기 전에 항상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리소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표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가장 처음 제조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인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이제 정일교 박사님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적용해 보고 싶었는데 뭐 불가능했고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일교 박사님이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네, 뭐 책 보고 공부하시더니 그러더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발표했던 자료인데 간단히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네. 정일교 박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원래 그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해서 이제 프로세스 모델을 처음 보여줬더니 그 위에 부장님께서 그 정일교 박사님한테 입사한 지 5년 됐는데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 그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도 삼성에 오래 계셨지만 그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세스 모델을 이렇게 그 처음으로 이렇게 다 봤다, 한눈에 보긴 처음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냐고 여쭤봤더니 신입사원 교육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병목이 어딘지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해 주는데 썼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발전돼가지고 했던 연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정 중에 가장 좋은 공정이 무엇이고 가장 안 좋은 공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는 연구를 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진현 박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 그 물류 흐름이 엄청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공장 내 물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할지 거기에 대한 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시간대마다 이렇게 복잡한 흐름들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 공정 물류 흐름 중에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했던 건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데 공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걸 갖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복잡해서 실제 계획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계획과 그다음에 실적을 비교해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찾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하가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오고 있는지, 계획과 얼마 틀어졌는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개선점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최근에 했던 건데요. 이거는 이제 포스코랑 같이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공장에 각종 센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공장은 이제 3D 모델을 할 수가 있겠죠. 공장의 모습은.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공정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션과 뭐 최적화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공장의 부하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장의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네, 이거는 지금 뭐 포스코가 했었던 건데, 계획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 놓고, 네, 이거는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벤트 로그 데이터, 누가 언제 뭐 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든 다음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생산 프로세스 공정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정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공정 계획을 바꿔서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쉽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공정 계획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하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스케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케줄로 변경을 하면 이제 공장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찾아줘야 되고요, 데이터로부터. 네, 그 다음에 패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패턴을 나눠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장비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리소스 모델, 그다음에 뭐 큐잉 팔러시, 그 대기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동으로 찾아서 그렇게 하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구 결과는 저희 밑에 그 서정우 학생과 박신영 학생의 그 논문 결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대기열에서 이제 first in first out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봤더니 그 팔러시가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걸로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갭이 이렇게 좀 커집니다, 뒤쪽에. 근데 last in first out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걸로 모델링을 하면은 그 실제하고 이렇게 비슷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랜덤하게 그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점점 커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포스코 공장 상황의 그 어떠한 특정 작업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는 요 팔러시를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 2주에 대한 그러한 그 추세를 갖다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대로 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만들어졌던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기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처음 했더니 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개선을 해서 그래서 그 현실과 그래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저희가 쉽게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적용한 사례인데,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EMR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내원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업종에서는 교류가 많은데 타 업종에서는 뭘 하는지 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 타 사례를 여러분 사례에 좀 적용시키는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이랑 같이 했던 건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말씀드렸던 에지이즈 분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프로세스가 있고 데이터,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죠. 그 환자가 이제 어느 시간대에 뭐 검사를 했다, 진료를 받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었고, 복잡한 모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칭 레이스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그 표준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은 프로세스가 되어서 그 둘 사이의 매칭 레이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패턴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수납이 발생을 했는데 왜 미수납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경우에는 수납을 안 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녹색으로 된 부분은 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수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프로세스상에 뭔가 문제가 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 내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기 앉아 계신 조미수 박사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벤트 로그를 가져와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간단히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났을 경우에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적화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각종 파라미터를 뽑아낸 다음에 수술실을 이제 최적화해서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오버타임도 많고 뭐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수술실을 잘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리니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도 이제 프로세스를 좀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같으면은 이제 3일 동안 하는 그러한 수술이고요. 첫날은 뭘 하고, 둘째 날 수술하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지, 뭐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수술하는 프로세스 중에
그 오더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환자마다 그 각 그 오더, 그러니까 표준의 적용률이 얼마인지 뭐 계산하는 매저를 갖다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KPI를 만들어 본 다음에 KPI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준을 잘 따르면은 그러면은 뭐 재원 일수가 짧아진다. 네, 요거에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는 표준을 잘 따르면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검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은 그러면은 표준 프로세스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쓰는 그런 오더들, 뭐 치료법이랑 추가가 되는 것들, 뭐 빼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병원에 뭐 수술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수술 중에서 도대체 이제 어떠한 수술을 표준화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많은 수술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방법론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어떤 거는 표준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커스터머 저니 맵 분석 이런 게 중요하죠. 네, 그런 걸 했던 사례인데요. 이벤트 로그로부터 이제 에즈이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그런 에즈이즈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분석을 조금 이따 이제 신한은행에서 발표하실 텐데 뭐 예전에 아주 잘하셨었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걸 했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을 해서 투비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될지를 ML 모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으로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접목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에즈이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는 이제 그 정기예금이 만료된 다음에 이제 새로 가입을 추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에즈이즈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가입을 한 고객과 하지 않은 고객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합니다. 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결국에는 만기 안내를 한 다음에 가입으로 가야 됩니다. 가입으로 가는데 이제 은행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객을 정해서 고객한테 사전에 콜을 하는 거죠.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사후에 콜을 한다든지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거를 뭐 AI 모델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결국 AI 기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기대 효과가 가입률을 한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 대신에 사전 콜을 좀 더 많이 해야겠죠. 많이 컨택해야 되니까 이게 뭐 2배 정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뭐 월요일에 뭐 고객한테 컨택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월요일보다는 이제 금요일에 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은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고객과 이제 우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우수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위하는 그런 말이 많았고 이제 우수하지 않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뭐 정보를 많이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전통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데 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측을 통해서 최적화하고 개선하는데 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도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빨리 만드는데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트윈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개선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은 2단계를 거쳐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단계 중에서 적정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로세스 마이닝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타 사례를 본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뭐 발표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뭐 짧지만 뭐 재밌는 강연 들으시고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